인베스팅닷컴 기준 거래량 상위 기업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금융기업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베스팅닷컴 거래량 상위 기업에 올라갔습니다. 네, 거래량 상승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에 실적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도 10일로 시작되는 10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과연 은행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떠한 실적을 낼까라고 궁금해지면서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거래량도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처럼 중앙은행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확히는 이 자산 기준으로 제2의 2위 은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립을 봤더니 1784년에 설립이 됐는데 올해 다시 리브랜딩을 하면서 지금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다시 불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현재 주가나 실적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3분기 실적하고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거든요. 네.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그 실업률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높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일부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그 대출이 지금 부실되는, 즉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연체가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고 이러한 재손충당금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지금 실적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요. 두 번째는 영업 환경을 봤을 때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은행, 특히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 주 수익은 뭐냐면은 예대 마진, 즉 예금과 대출 이자의 차이, 예대 마진이 주 수익원인데 지금도 장기금리가 되게 낮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대 마진이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좀 저조한 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이 3분기 어닝 시즌에서 은행주들의 발표가 쭉 이어졌었는데 골드만삭스는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났었죠. 정확히 36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도 주당 순이익이 4%가 늘어났고 또 모건 스탠리도 채권 투자와 자산 관리 분야에서 이 탄탄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이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보인 가운데 이 웰스파고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좀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적 호조를 보인 은행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트레이딩 부분과 자산운용 부분에서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차이에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은 엄격히 말하면 은행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은 분류되는데요. 투자은행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약간 증권업 플러스 자산운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업은행은 단순히 예금은행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그 1929년도에 미국의 그 주가가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러한 원인을 찾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업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자산으로 고객 자금으로 무분별한 투자를 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글라스 스티글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엄격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골드만삭스라든지 리먼 브라더스 이렇게 발전이 됐고요.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이러한 은행들이 이제 발전했는데요. 1999년도에 이런 규제가 철폐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합치는 그런 형태가 됐다가요. 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이 되는 그런 상태가 나왔고 그 후에는 다시 한번 이러한 법을 제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최근에 정리가 되면서 단지 은행 내에서 투자와 상업은행 파트를 갖다 분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투자은행 성격 짙다 보니까 자산운용이라든지 트레이딩 파트에서 수익이 남으로써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케이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상업은행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손충당금이 쌓여지면서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떠올려 봤을 때 이 신한지주를 떠올릴 수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신한지주에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도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견조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그 실적 개선과는 달리 주가 움직이는 좀 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무게중심이 넓혀가면서 핀테크 쪽에서 영업이 되게 활발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 속에 위축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신한이라는 그 브랜드가 좀 이미지가 좋았는데 최근에 사모펀드의 판매를 잘못하면서 이 브랜드 가치가 하락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미지가 추락한 것도 최근 주가가 부진한 영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스크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밝은 전망보다는 리스크 요인, 특히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안정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그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에 비해서는 배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연평균 한 2에서 3% 정도의 배당률을 지금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1분기, 2분기에 각 0.18달러씩 지금 배당을 했는데요. 요거 말고는 저희가 아주 주가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게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미국 증시라든지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은 결국 이끌어가는 경우는 이 성장, 기계, IT 관련, 특히 바이오 관련 이런 회사들인데요. 은행주라는 것은 경제 성장을 밑받침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거대한 은행이다 보니까 기존의 그 오프라인 중심을 영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현재 최근에는 IT 발전으로 인해서 핀테크라든지 이러한 제도권 금융이 아니라 비제도권 금융이 발전함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성장의 한계가 지금 보이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리 마진인데, 지금 저금리 시대가 방금 끝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최소한 2023년도 앞으로 3년 더 저금리, 제로금리 시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자체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 기업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김수연의 한 줄 평. 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저금리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업계 2위의 자존심 꼭 지켜낼 수 있길 바랄게요. 방송 보시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